일단은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자꾸 그러지 마. 적게 쓰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많이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러세요? 응? 자, 이제 자, 도포를 다 했어요. 이제 도포를 했는데 모발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모발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여기 스팀을 하든 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열 처리는 꼭 좀 해주시고 이제 건열기로 할게요. 건열기로 리포 좀 하지 않고 건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봐요. 나는 이 정도 도포를 했는데 약재를 도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재를 도포는 헹구는 하는 게 좋을 거냐? 헹구지 않는 게 좋을 거냐?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조금만 되니까 네. 너무 무대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자, 조금만 짓지. 그러면 됐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일단은 웨이브 쪽에 관련된 것을 시술하고 싶으시면 약간 세정을 하는 게 좋아요. 뭘로? 물로만 세정을 하세요. 물로만 세정을 하시고 살짝. 네, 살짝.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머리가 신생모 쪽에만 충모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는 시술을 했던 모발들이야. 그쵸? 그럼 굳이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헹굼하지 않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진단을 하고 머리를 말려서 내가 약재를 도포를 해야 되겠다. 약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된다라고 하시면 세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해보세요. 아니, 저 갖고 온 게 있는데. 아니, 하세요, 그거,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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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안 넣어도 돼요.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 건열기 쓸 때도 이 건열기가 열이 어디까지 갈까가 좀 거꾸로 넣을까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어차피 탈 건데, 뭐. 타면 자르면 되니까. 맞잖아요, 지금. 그 정도 용기는 가져야지. 어? 빰 할 건데. 매직 할 거예요. 밑에 큐티클 정리 싹 해줄게. 55도. 만약에 우리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저 머리를 만약에 지금 질감 표현 하나면 제가 아마 교정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교정제를 안 넣잖아요. 지금 저기요. 교정제를 넣으면 되죠. 만약에 저 머리를 매직한 것처럼 컬러를 할 수도 있어요. 저 상태 머리가. 컬러제로만 가지고. 근데 이제 저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폼한 것처럼, 매직한 것처럼 컬러를 하려면 교정제가 꼭 들어가줘요.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화를 보실 때 웨이브를 하시려면 헹구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열이 끝나고 나면 한번 헹궈서 모발의 질감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지금 모발이 크리직을 했는데 그 느낌이 있는지. 매직을 할 때도 헹궈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는 안 헹궈도 돼요. 제가 산성펌제를 쓸 건데, 그런데 지금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서 가볍게 한번 헹구고 머리를 한번 말려봐야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까. 저는 이 머리는 안쪽에 지금 겉에 기염모 쪽이 이 정도 되면 헹구지 않아요. 헹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머리를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약재가 겉돌잖아요. 그래서 머리 드라이기로 조금 말렸을 때 끈끈하면 모발이 늘어나잖아.
그게 싫으시면 일의 효율상 뭐가 좋을까요? 헹굼하는 게 좋긴 좋아요. 효율상. 그게 더 빨라요. 네, 더 빨라요. 왜? 이 겉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약재가 반응을 해서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컨디션을 만들 것 같으면 안 헹궈도 되는데 그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컨디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헹굼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바를 거잖아. 솔직하게. 그쵸? 조금 바를 거잖아. 이제 아니죠. 이제 요거를 클리닝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BB3 리페어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리페어 작업. 그걸 해야지. 이제 질감 탁 올리는 거. 제가 순서를 한번 해줄게요. 이제 클리닝만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아까 샴푸를 하고 나오면 수분 조절을 하죠. 진단을 해서 수분 조절을 하고 샴푸하고 수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게 뭐였어요? 텐업 BB2 이렇게 했죠. 어떤 걸 희석을 하든 우리 선생님 모발의 조건에 따라서 텐업을 먼저 썼죠. 텐업하고 열 처리해요, 안 해요? 해요. 건열, 스팀, 스파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스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스팀이 좋고 그 다음에 건식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실키 프로틴 제가 발랐어요. 근데 실키 프로틴을 모든 모발에 다 발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탈색한 모발, 손상된 모발, 매직에 거친 모발, 내가 뭔가 고리에 어떤 좀 막상을 입혀야 되겠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들은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고객님들을 내 시술을 했는데 윤기가 나지 않아. 어떤 클리닉을 해도 윤기가 나지 않아. 이런 애들은 실키 프로틴을 하시면 좋다. 그래도 윤기가 나지 않는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때 첨가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역시도 우리 선생님들 보시고 열 처리를 하시면 좋은데 시간상 안 좋다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리포즈만 하시면 돼요. 리포즈 온도 100도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120도까지도 해요. 그 대신 손의 압력은 많이 줘라? 가볍게 해라. 가볍게. 반복적으로 두세 번 해도 된다. 자, 그게 이제 열처리 끝나고 나면 아까 A와 B를 뭐 했어요? 희석을 하죠. 희석을 해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도포를 하고 다시 열처리를 하는 겁니다. 열처리를 하고 리포징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헹구고 나오는 거예요. 샴푸하지 않습니다. 왜? 샴푸는 앞에 했으니까. 여기에 두피에 뭐 이물감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두피 우등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당신 머리카락 나게 해줄게 하면서 정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밑으로 내려 빗질 하시면 안 돼요.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 빗질해 주셔야 돼요. 볼륨 딱 살려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오면, 디옥시. 클리닉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옥시. 폴리머. 뭐예요? 컨디셔너. C. 폴리머 성분. 얘는 매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C. BB3. 얘하고. 얘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넬을 사이드로 딱 뜨면 한 두 페넬에서 세 페넬 뜨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 두세 번씩 싹 뿌려가지고 한 페넬에 한 번, 두 번 짜서 빗질. 한 번, 두 번 짜서 빗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빗질 하시잖아요. 거품이 나야 돼요. 거품 안 나면 안 돼요. 헛방. 거품을 쫙, 내 손의 온도가 36.5도 정도 돼요. 응? 거품 싹 내고 난 다음에 거품이 싹 있으면 내가 빗질하면 할수록 뭐가 나냐면 윤기가 확 올라오면서 싹 스며들면서
그래요. 예? 확 윤기가 올라오면서 스며들면서 흡착되는 느낌이 확 나요. 그리고 모발에 이 어떤 그 텐션감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방치. 몇 분? 10분 이상 하시면 진짜 좋아요. 얘네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하는 그 단계, 컨디셔너를 쓰시잖아요. 쏙 발라가지고, 핸들이 해가지고, 아니, 타올들하고 나오잖아요. 만구 헛방이나 그냥 에센스 바르는 게 낫지. 차라리 나와서 짜서 바르는 게 나아요. 에센스하고 섞어서. 얘하고 섞어서. 우리는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얘하고 에센스하고 섞어서 바르는 게 훨 낫다. 이렇게. 이렇게 사서 바르면 완전 좋다. 얹어주세요. 진짜 좋아요, 선생님. 남자 손 만지기에 부담스럽네? 진짜. 응? 진짜. 선생님,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이제, 컨디셔너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샴푸 빡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그냥 바로바로 마무리 딱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쭉 올리시면, 제가 우리 고객님들은 요거를 원래 대용량으로 전파를 안 하는데 이걸 한번 맛들이신 분들은 구입을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해요. 조건. 그래서 그런 어떤 질감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정제가 잘 된 애들 좋겠죠. 오이 같은 정제가 잘 된. 그래서 이제 방치를 해 놓으신 다음에 리포즘 이제 가기 전에 리포즘은 35도, 60도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아니요. 방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헹궈도 상관이 없는데 혹여 리포즘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잖아요. 근데 끝을 딱 만져보면 끝이 까칠까칠해. 그러면 60도에 딱 맞춰가지고 끝부분만 리포즘 딱 하잖아요. 그래 딱 만졌을 때 까칠해. 그럼 BB1이나 케라틴을 위에 살짝 올려주면 그게 싹 마무리가 돼요. 완전 치료가 돼요. 그때 케라틴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완벽한 컨디셔너의 어떤 질감. 그리고 고객님이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샴푸를 하면 컨디셔너를 쓸 이유가 없지. 매끌매끌하니까. 샴푸가 벌써 샴푸를 해보면 알아요. 머리가 왜 이렇지? 왜 이리 좋지? 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객님들이 컨디셔너 비비 리페어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은 클리닉 하고 나서 이걸 안 해주잖아요. 억수로 서운해요. 왜 저번에는 해주는데, 티켓팅 할 때는 하는데, 티켓팅 하고 났더니 안 해준다고. 네, 한결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손에 이렇게 보시면 잔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진짜 요리 많네요, 쌤. 계속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원래 차가운데. 오늘 왜 그러세요? 볶음 잘 올랐구나. 어때요? 그쵸? 잔량감이 없죠? 내 손에도 이렇게 막이, 쌤도 해줄게요. 보세요. 어때요? 만져보세요. 잔량감이 없어요. 별로. 그쵸? 네. 제 손은 엄청 부드럽죠? 다 사기예요. 이런 거 많이 발라고 부드러워. 네. 이렇게. 쌤도 한번. 부드럽죠? 좋죠? 이렇게 질감이.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요거를 할 때 꼭 해가지고 고객님 손에 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바르게 해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바르고 나서 손 안 닦고 있다가 한번 보세요. 그렇지. 근데 막 내가 다 바르면 소용이 없어요. 고객님이 직접 바르게 해야 돼요. 직접 고객님이 바르고 얼마만큼 사용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 효과가 좋아요. 좋다. 머리가 아주 빵빵해져가지고, 네?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많이 거칠거칠한.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부드러운 거를 넣은 게 아니라서. 근데 말려봐야지 이제 윤기가 딱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윤기 돌지. 근데 제가 이런 모발 같은 경우는 한 3번, 3회 정도 하시잖아요. 3회 정도 하면. 반건조 정도 하겠습니다. 반건조보다 조금, 유독 이게 흡착수만 좀 제거를 할게요. 흡착수만 제거를 하고, 지금 큐티클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제가 연합을 할게요. 이쁘게 보였어요. 손목까지. 아니, 우리 아까 보고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그죠? 응. 그런가? 원래 스윙이 예쁜데 뭐. 저번에도 왔었고. 응. 다음에 컬러 퍼밍 하세요. 교육할 때. 컬러 퍼밍. 무슨 얘기? 응? 저건 좀 약한데. 아, 그래? 뭐, 다른 거. 타이밍은 안 하고, 음, 그걸로 볼트를 해요. 그거 그렇구나. 레시피 좀 주세요. 좀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연화보면 먼저 일단 완벽을 아무나도 건강한 연화를 그렇죠. 그래 그때 30년 정도 그렇죠. 이제 모발 끝 한번 보실래요? 안 봐도 되겠어? 안 봐도 뭐 되겠어. 뭐 안 봐도 되고, 뭐. 네. 네. 이 펌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약산성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이거는 일반 펌도 해도 되고 다 돼요. 얘는 환원제가 잘 들어있어서 극손상 모발에서 써도 되고 그냥 손상 모발에서 써도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세팅에는 털이 다 걸리거든요. 다 걸려요. 그래서 그렇고 얘 알카리, 요거는 알카리 펌제 정도 됩니다. 얘도 거의 환원제가 한 11% 정도 들어있는 얘예요. 얘가 한 11% 정도 들어있는 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6, 7% 정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산성펌인데 펌제인데 컬이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컬도 걸려야 되는데 보통 상승펌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알콜에 환원제가 들어있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펌제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컬이 걸릴 수 있는 산성펌제냐 아니냐. 컬이 걸리는 산성펌제냐 걸리지 않는 산성펌제. 네. 근데 얘는 컬이 걸려요. 일반 펌도 되고 저희 펌제 같은 경우에는 가온이옥식 펌, 발열식, 열펌, 일반 펌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펌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예, 멀티로 그렇게 아예 제작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나왔었고 얘가 지금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웬만한 그 충모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액상 가지고 연화를 거의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크림 타입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할 때 실금 복구 시켜놓고 다시 덜어묵대고 실금 복구 시켜놓고 덜어묵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수분해를 시키는 그 힘 자체가
알카리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알카리 쪽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펌제를 초이스를 해서 연화를 볼 때 건강한 연화를 보시려면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다. 저희 집에 우리 그 부원장님들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뭐가 있냐면 제품군을 선택을 하고 초이스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절대 말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교육은 하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펌제에 의해서, 사용하는 어떤 펌제 방식에 의해서 머리가 재생이 안 돼요. 신기하죠? 네. 재생이 안 돼요. 항상 지쳐있는 모발. 왜 그럴까? 한 집에서 똑같은 제품 가지고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은 인기가 항상 빠질빠질 나고, 어떤 한 선생님은 똑같은 조건의 모발을 쓰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제품을 초이스하는 어떤 초이스의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세팅을 해놓는, 그거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펌작을 초이스하는 초이스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근데 제품을 우리는 사용해서 구입을 해서 쓰지만, 제품을 판매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장님들 고가되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메이커 있는 회사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왜? 결과가 중요한데 뒤에 손상되는 거는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원터치로 해서 일단은 어디까지, 중간 부위까지는 약재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묻혀져 있는 약 가지고 그대로 빗질을 살짝 해서 연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만 볼게요. 5분. 전체 변화 시간 5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교정할 머리가 아니니까. 풀 세미나 영상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보세요. 네. 이게 보냈는데, 이게 인코딩 할 때 1시간 50분짜리가 24시간 인코딩을 해가지고 제가 하다가 12시간을 포기하고 다시 40분짜리로 3개로 쪼개서 1, 2, 3부로 보내요. 네. 그거 혹시나 보시나요? 이것도 제가 그거 풀 촬영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1, 2, 3부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시면 안 보내드려요. 아, 혹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저도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원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 저기 김일호 원장님은 제가 점장님한테 보내드렸으면 원장님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추놓고 이따 갈 때 전화번호 잘 주세요. 여기서 그럼 뭐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자, 연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클리닉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다시? 네, 안 해요?
열 보호제? 그 정도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열 보호제를 도포를 하시나요? 하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답을 제가 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가? 왜 안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단계별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펌제를 도포를 하면 제가 큐티클 틈과 틈 사이에 메꿔져 있는 애들이 펌제와 수분과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제가 매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공간이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그 공간을 메꿔주는 의미에서 클리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하실 때 건강한 모발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쵸? 근데 건강하지 않는 애들은 도포를 하신 다음에 걔도 방치를 하셔야 돼요. 거의 반건조 정도 방치를 하셨다가 제일 좋은 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면 제일 좋냐면 리포징을 쫙 해주시면 거의 그때 시술이 끝나요. 그걸 도포를 하고 좋은 수분 볼륨 매직으로 그렇게 쫙 한 100도 120도로 쫙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머리는 그때 거의 다 잡혀요. 이 머리는 머리를 건조해 가지고 160도 1 넘어가 버리잖아요. 안 돼요. 안 잡혀요, 이게. 왜? 늘어나 버리니까. 네, 펄펄 날려서. 자, 오늘은 제일 큰 비결은 그거예요. 복구 시킬 때 단백질을 잘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 선생님처럼 탈색한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거가 완전히 복구가 딱 됐잖아요. 일직선으로 예쁘게 딱 됐잖아. 그리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경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내가 딱딱히 굳혀야 되겠다. 왜? 큐티클을 완벽하게 경화해서 압축을 딱 시키면 오래 갈 건데 느슨하게 압축을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달 정도 되면 일어나겠지. 윤기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래도 압축을 딱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머리 할 때까지 윤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원리는 그거예요. 매직은 어떤 원리냐면 내가 교정을 하지만 윤기면에서 찰랑거림은 고온에서 찰랑거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저온에서 찰랑거림이 나와서 그 얘의 큐티클 자체가 잘 압축이 되면 그때 얼마만큼 내가 딱딱하게 압축을 시켜서 얘가 본두바리처럼 딱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감아도 윤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유실되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유분이나 단백질이 유실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자, 한번 갈까요? 이제 한 3분 정도 됐죠? 갑시다. 아, 내 느낌이 역시 좋아. 갑시다. 야, 여러분, 이제 한 5분 정도 쉬세요. 저는 안 쉬고 그냥 가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폼제를 워낙 잘 발라놔서 우리 선생님이 워낙 샴푸를 잘 하셔가지고 곱게 잘 하셨네. 안 비벼가지고. 아니요, 빗질이 잘 된다고요, 선생님. 아, 뭐, 박사님 겼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박사님? 네.
옷을 빼달라 그랬어요? 아니, 원래, 카톡이나 이게 진짜 떠있으면 못 보시죠. 카톡에 선생님, 카톡이나 메시지 선생님이 저리 한번 갔다 오세요. 머리 한번 만져보라고. 안 보는데 들어가게 나와요. 아니, 아니, 만져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안 궁금해 하니까 내가 가야지, 뭐. 그렇죠. 어. 저도 일하다가 상황이죠. 안 그런 성향이 아닌데 바뀌었어요. 아니 떠 있으면 얘가 자꾸 신경 쓰이잖아. 안 보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상향이 아니거든 그거는. 난 중국인만 지킬게. 오셨다 빨리 만져. 나는 가서 만지고 왔거든요. 자, 선생님. 그래요. 좋죠? 한번 움직이니까. 그래. 이게 좋다니까. 로밍 모델이 좋았어. 워밍업이 좋았어. 제가 이제 다시, 됐습니까? 네. 원래 제가 한 번 또 지적받은 거는 더 잘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자, 리포좀 하실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선생님, 실키 프로틴 이렇게 도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연화 다 끝났잖아요. BB1 뿌리셔도 되고, 케라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틴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큐티클 자체가 많이 이렇게 엉망이 된 부분은 프로틴하고 투하고 같이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BB3 라인 중에 투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 청량감을 주는 애 있잖아요. 얘가 없으면 뭐하고 바르시면 얘하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얘하고 하시면. 그 대신 얘하고는 하지 마세요. 힘은 좋은데, 얘하고를 하게 되면 힘은 좋은데 색이 퇴색돼요. 알았죠? 색이 퇴색돼요. 그래서 얘하고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라인 하셔서 도포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부분만 약간 해서 도포를 한 다음에 제가 리포 좀 할게요. 뭔지. 좋죠. 응. 맞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머 성분이 녹아 들어가니까 좋죠. 예. 예. 실수. 예. 예전에 그 레시피가 따로 있어요. 여기냐면 3분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예. 3분하고 오일하고 들어가는 레시피가 따로 있어요. 예. 예. 자, 온도 제가 110도에 맞추겠습니다. 한번 봐도 사고 한번 날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지. 뒤통수 깨질 수도 있겠다. 예. 예. 피해야겠어요, 지금? 네.
수분 끓는 소리 나요? 나죠? 고객님만 들을 수 있어요. 거기는 안 나죠. 그렇죠. 저도 안 들리거든요. 저도 안 들리는데 미세하게 들려요. 근데 고객님은 좀 크게 나죠. 네. 그렇죠. 근데 내 귀에 들릴 정도는 온도 낮춰야 돼요. 내 귀에 들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귀에 들리거나 이러면 온도도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근데 고객님 귀에는 들려요. 그죠? 네. 근데 보통 회사마다 이렇게 온도 자체가 110을 해도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조금 온도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말 매력이 있어요. 좋은 수분 볼륨 매직은 지금 이래가지고 만약에 산화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화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머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돼요. 이걸 말려가지고 만약에 하잖아요. 다시 말려서 막 하잖아요. 그럼 윤기 다시 올려요. 지금 윤기 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저온에서 지금 요 끝부분을 얘 때문에 지금 달랜 거거든 말이에요. 얘 때문에. 그래서 수분과 열이 만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110도 정도 했는데 얘가 느끼는 온도는 실질적으로 한 6, 70도 정도 될 거예요. 모발에서 느껴지는 온도. 왜? 내가 속도적인 그 부분에서 속도를 멈추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스쳐 내렸기 때문에 6, 70도도 아마 안 느껴졌을 거예요. 아주 작은 온도의 작은 압력에 이제 복구를 시켰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상된 머리는 수분 조절을 하실 때 끝부분에 손상되어 있는 머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수술을 먼저 하세요. 건강한 머리는 그냥 수분이 없어져요. 고정수 가지고 해줘요. 200도 가지고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왜? 200도 가지고 쳐도 모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윤기는 그냥 나요. 한번 드시죠. 그냥 자갈색으로 돼 있어도. 그런데 손상된 머리는 내가 투입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요. 위에서 툭툭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를 약간 건조시키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끝부분에 몇 도 가지고 하냐면 160도 하시죠.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150도하고 160도 10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매질할 때. 네, 그 10도가. 그런데 140하고 150은 똑같아요. 그 끓는 점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응? 끓는 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160도와 150도의 끓는 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99.9도하고 100도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심하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것까지는 공부는 다 못하지만 보통은 아니잖아요. 써보니까. 근데 한 번 듣고 나면 그걸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을 해서.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머리를 180도로 꼭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180도로 써야 결과가 나오는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안 써드려요. 왜 안 써드리냐면, 조금 빨리 이렇게 뭔가 건풀이 일어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머리를 다음에 자르겠다라는 계산하에 쓰게 하죠. 다음에 그쪽 부위를 내가 커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고객님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 붙잡고 계속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연예인 낭비니까. 우리 선생님 다 아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할게요. 자, 지금 이리 보시면 이게 아마 유동수 정도의 끝부분이 지금 남았을 거예요. 지금 요 위에는 흡착된 수분이 있고, 요 밑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유동수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요 수분을 가지고 160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애는 160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터져요. 요 밑에 있는, 그죠? 네. 모델링 안 갑니다. 네. 그냥 합니다, 저.